여러분, 혹시 김치 좋아하시나요? 그 매콤하고 시큼한 맛 때문에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중독성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16살 소년이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 땅을 밟게 되면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 김치 한 통과 불굴의 한국 정신으로 미국 고등학교를 뒤흔든 박태호의 감동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태호는 캘리포니아 햇살이 내리쬐는 복도를 걸으며 사물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검은색 백팩을 어깨에 메고 손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인해 떠나온 미국 땅, 그리고 완전히 낯선 환경이었죠. 미국 고등학교의 첫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태호는 교실 뒤쪽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도 태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새로운 학생이 온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는 가장 걱정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어요. 학교 카페테리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학생들은 피자나 햄버거, 샐러드 같은 음식들을 먹고 있었어요. 태호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을 열자 김치볶음밥의 진한 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태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학생이 코를 찡긋하며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기 새로운 아시아에 뭔가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 먹고 있어. 태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볶음밥이 그냥 평범한 도시락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외계 음식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브라이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그거 뭐야? 냄새가 되게 특이한데. 태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김치야.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라고. 아주 건강에 좋은 음식이야. 발효식품. 브라이언의 친구인 제이슨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뭐야? 태호는 열심히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슈퍼푸드야. 유산균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C도 풍부해. 미국에서도 요즘 발효 음식이 인기라고 들었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용감한 브라이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한번 맛볼 수 있을까? 태호는 기뻐하며 김치볶음밥을 조금 떠서 브라이언에게 건넸습니다. 브라이언이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씹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와, 이거 완전 맛있는데?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우리가 먹는 샐러드보다 훨씬 복합적인 맛이 나. 다른 여학생도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태호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도 배울 수 있어? 태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진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태호는 김치가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별명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근감의 표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학 시간, 태호에게는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데이비스가 칠판에 복잡한 연산 문제를 적어놓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계산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책상에서 계산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호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필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브라이언이 궁금해서 슬쩍 보니 태호가 세로로 숫자들을 정렬해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야, 태호, 계산기 없어? 내 거 빌려줄까? 괜찮아. 이게 더 빨라. 태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태호의 손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암산과 세로 계산법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구구단을 완벽하게 외우고 분수 계산도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태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 풀었어요. 미스터 데이비스가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정말 답이 뭐지? 4982입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계산기로 확인해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맞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지? 태우가 자신의 풀이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로 계산을 배워요. 머릿속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죠. 브라이언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와, 계산기 없이도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 완전 인간 계산기네. 다른 학생들도 태우의 계산 방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데이비스가 더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분수와 소수가 섞인 복잡한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모두 계산기와 씨름하는 동안 태우는 또다시 종이에 단계별로 계산을 적어나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통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약분을 하면 쉬워져요. 태우가 칠판에 나가서 자신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태우의 손을 거치니 마법처럼 간단해졌어요. 제이슨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한국 교육의 특징이에요. 암산과 손계산을 많이 연습하거든요. 태우가 설명했어요. 그날부터 수학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태우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한국식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줘. 태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깨달았습니다. 미스터 데이비스도 태우의 방법에 감명받아서 여러분, 태우의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태우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특별한 재능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태우가 미국 학교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식 도시락이 불러온 혁명이었어요. 태우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김밥,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예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태우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카페테리아 구석에서 조용히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였어요. 특히 태우가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브라이언이 용기를 내어 태우에게 다가왔어요. 태우야, 오늘 도시락은 뭐야? 어제 그 빨간 건 맛있었는데. 태우가 도시락을 열자 색색깔의 김밥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김밥이야. 밥을 김으로 감싼 거지. 속에는 단무지, 우엉, 계란, 소고기가 들어있어. 와, 이거 완전 예술 작품 같은데.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우리 샌드위치보다 훨씬 예뻐. 태우는 김밥을 조금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문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조합은 생각도 못 해봤어. 에밀리라는 여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과 소고기의 감칠맛이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라는 학생은 태우의 계란말이에 푹 빠졌습니다. 이 노란 거는 뭐야? 계란인가? 우리가 먹는 스크램블 에그와 완전 달라. 태우가 설명했어요. 이건 계란말이야. 계란을 얇게 부쳐서 돌돌 마른 거지. 그날부터 태우 주변에는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 음식 시식회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태우의 어머니가 만든 각종 반찬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불고기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고기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해?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배와 양파를 갈아서 하루 종일 재웠다가 구운 거야. 한국식 바비큐라고 할 수 있지. 태우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태우 어머니의 요리 실력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 엄마 완전 셰프 아냐? 이런 음식을 매일 만들어주신다고. 우리 엄마는 냉동 데워주는데. 학생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이 태우를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슨의 어머니가 태우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국 음식 이야기만 해서요. 혹시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태우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 주말에 제이슨의 가족이 태우네 집을 방문했어요. 박순자 씨가 직접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잘 비벼주세요. 그리고 김을 편 다음에 밥을 얇게 펴서 제이슨의 어머니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와,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걸 매일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날 이후로 태훈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미국 학부모들이 한국 요리를 배우러 오기 시작했거든요. 태우의 아버지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뿌듯해했어요. 우리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태우의 도시락을 보러 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와서 태우와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자 미국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유롭게 지내면서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하면 돼라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달라 시험 3주 전부터 계획표를 짜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이 태우의 공부 스케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태우, 이게 뭐야?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한다고? 미쳤어. 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야. 시험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당연하고. 제이슨도 신기해했어요. 우리는 보통 시험 이틀 전에 시작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그럼 좋은 성적 받기 어렵지 않아? 태우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적당히 패스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태우는 문화 차이를 실감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식 공부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들 우리 집에서 같이 공부해 볼래? 태우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해보자. 분명 재미있을 거야. 브라이언과 제이슨, 에밀리, 그리고 마이클까지 총 5명이 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주말 오후 친구들이 태우네 집에 모였습니다. 태우의 어머니가 거실을 스터디룸으로 꾸며놓았어요. 작은 개인 책상들을 배치하고 각자 앞에 물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와, 완전 도서관 같네.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자, 이제 한국식 스터디 그룹을 시작해 볼게. 태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각자 오늘 목표를 정해 수학 몇 페이지, 영어 몇 단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50분 집중하고 10분 휴식하는 걸 반복하는 거야. 50분씩이나? 브라이언이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20분도 집중 못하는데. 괜찮아. 천천히 늘려가면 돼. 중요한 건 집중력이야. 첫 번째 50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웅성거리고 산만했어요. 하지만 태우가 완전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와, 진짜 집중되네. 제이슨이 첫 번째 휴식 시간에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공부한 것 같아. 태우가 웃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하거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우가 서로 문제를 내주는 방식을 소개한 거예요. 이제 각자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퀴즈해보자. 틀리면 벌칙도 있어. 벌칙? 에밀리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벌칙? 한국에서는 보통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를 해. 아니면 간식 사기. 친구들이 재미있어 했어요. 오, 그거 좋네. 게임 같잖아. 마이클이 수학 문제를 냈는데 브라이언이 틀렸어요. 자, 브라이언, 팔굽혀펴기 10개. 모든 친구들이 웃으면서 응원했습니다. 브라이언, 이렇게 공부가 놀이처럼 변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태우의 어머니가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핫초콜릿이었어요. 와, 이거 완전 맛있어.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런 음식 먹으니까 더 힘이 나네. 한국에서는 야식 문화가 있어. 태우가 설명했습니다. 밤늦게 공부할 때 치킨이나 라면을 시켜 먹으면서 힘내는 거지. 와, 그럼 더 공부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밤 9시까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6시간이나 공부했네. 평소 하루 공부량을 오늘 다 한 것 같아. 제이슨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주 시험 결과였어요. 태우와 함께 공부했던 5명 모두가 평소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수학에서 A를 받았고 에밀리는 과학에서 A+를 받았어요. 태우야, 진짜 고마워. 친구들이 감격했습니다. 한국식 공부법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이제 매주 하자. 한국식 스터디 그룹.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태우야, 우리도 끼워줘. 한국식 공부법 정말 신기해. 태우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공부 방식이 미국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학부모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브라이언의 어머니가 태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브라이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태우가 어떻게 변화시킨 건가요? 태우네 집이 점점 동네의 문화교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우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아들의 미국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 홈파티를 여는 것이었죠. 태우야, 이번 주말에 내 친구들 가족까지 다 초대해서 한국 음식 파티를 해보자.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많이 준비해야 할 텐데. 괜찮아. 엄마가 한국 아줌마들의 파워를 보여줄게. 태우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두들 흥분했어요. 와, 태우 엄마가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 부모님도 정말 기대하고 계셔. 브라이언의 부모님은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평소 아시아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태우네 집에는 특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밥, 호떡, 그리고 각종 반찬들까지 정말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태우가 걱정했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한국 상차림이지. 손님들이 한국의 정을 느껴야 하잖아. 오후 5시,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 가족이 먼저 왔고, 이어서 제이슨, 에밀리, 마이클 가족들이 차례로 도착했어요. 총 15명의 손님이 태우네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와, 이 냄새 좀 봐. 브라이언의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완전 레스토랑 같은데? 거실과 식당을 합쳐서 큰 상을 차려놓았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각종 반찬들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태우 친구들이시군요. 많이 드세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태우가 통역을 도왔습니다. 자, 이제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태우가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고기예요. 소고기를 배와 양파로 재워서 구운 거죠. 이건 잡채, 당면으로 만든 요리고요. 제이슨의 어머니가 불고기를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진짜 한국 바비큐구나. 우리가 먹는 바비큐와 완전 달라.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할 수가. 에밀리의 아버지는 김치찌개에 푹 빠졌어요. 이 빨간 국물은 뭐야?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네.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김치찌개예요. 발효된 김치로 끓인 찌개인데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 같은 거예요. 가장 인기 있었던 건 호떡이었어요. 박순자 씨가 직접 반죽해서 구워준 따끈따끈한 호떡을 먹어본 아이들이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팬케이크인가? 안에 설탕이 들어있어. 이건 호떡이라는 한국 전통 간식이에요. 겨울에 길거리에서 파는 대표적인 먹거리죠. 마이클의 어머니는 잡채에 감동했어요. 이 투명한 면은 뭐로 만든 거예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이에요. 각종 야채와 함께 볶은 거죠. 박순자 씨가 태호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박순자 씨는 계속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미국 가족들이 놀랐어요. 한국 어머니들은 정말 정이 많으시네요. 손님 접대가 이렇게 극진할 줄 몰랐어요. 브라이언의 어머니가 박순자 씨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요리를 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태우 친구들이니까요. 언제든지 놀러와서 밥 드세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은 케이팝 댄스를 선보였고 어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교육 시스템이 정말 엄격하다던데? 태우의 아버지도 합류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한 나라예요.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죠. 미국 가족들이 감탄했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모든 가족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태우 가족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이슨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우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박순자 씨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가족과 함께 뿌듯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태우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네.
미국 생활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학교 생활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태우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던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인 체드 윌슨이라는 백인 학생이 태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체드는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집안도 부유했어요. 아버지가 실리콘밸리의 큰 회사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변호사였죠. 그런 체드가 보기에 갑자기 나타난 아시아 학생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시아 애가 뭘 그렇게 잘난다고 설치는 거야? 체드가 자신의 무리들에게 투덜거렸어요. 김치 냄새나는 도시락 가지고 와서 사람들 홀리고 완전 관종이잖아. 체드의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계산기 안 쓰고 잘난 척하고 이런 험담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태우와 친해진 브라이언, 제이슨, 에밀리 같은 학생들은 체드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체드, 너 태우와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도 없잖아. 왜 그렇게 싫어해? 브라이언이 맞섰어요.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아. 공부만 하고 재미없고. 체드가 편견 가득한 말을 했습니다. 태우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너보다 훨씬 재미있고 친구들도 잘 챙겨줘. 제이슨도 태우를 옹호했어요. 갈등이 본격화된 건 학교 수학 경시대회 때였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였는데 체드는 지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학교의 자랑이었어요. 올해도 당연히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태우가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체드는 불편해했어요. 저 애가 무슨 수학 경시대회까지 나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태우가 수학을 정말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경시대회 당일 학교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총 20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태우와 체드가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였어요. 한국 학생 vs 미국 학생의 대결이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이었어요. 태우는 역시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척척 풀어나갔습니다. 체드도 계산기를 이용해 빠르게 답을 구했어요. 둘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기하학과 대수학이 복합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태우는 한국에서 배운 다양한 풀이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특히 도형 문제에서는 보조선을 그어서 간단하게 답을 구하는 한국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체드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공식들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반면 태우는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대학 수준의 미적분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체드는 완전히 막혔어요. 하지만 태우는 문제를 보자마자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문제는 미적분으로 풀 수도 있지만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면 더 간단해져요. 태우가 중얼거리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함수 문제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변환해서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등은 박태우 학생입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태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체드는 3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뭔가 이상해. 저 애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지? 심지어 혹시 미리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냐? 라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체드의 이런 반응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어요. 아시아 학생들은 다 부정행위한다던데? 뭔가 수상해.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태우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자신의 정당한 실력으로 이긴 건데 부정행위 의혹까지 받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억울해요. 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긴 건데. 태우야, 세상에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아버지가 위로해 주었어요. 이후에도 몇 번의 수학 경시대회가 있을 때마다 늘 태우가 1등이었어요. 태우의 실력을 의심하던 학생들도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우는 정말 천재야. 한국 교육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더 놀라운 건 체드까지 태우에게 수학을 배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태우야, 나도 내 스터디 그룹에 참가할 수 있을까? 한국식 공부법을 배워보고 싶어. 태우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태우의 미국 생활 1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김치로 시작해서 한국식 공부법, 그리고 수학 실력까지 보여주며 태우는 학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태우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한국 문화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어요. 김치 냄새도 창피했고 한국어 억양도 감추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어. 봄학기가 시작되면서 태우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생회에서 다문화 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태우를 총기획자로 추천한 거예요. 태우야, 내가 아니면 안 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학생회장인 사라가 간청했어요. 태우는 고민했습니다. 책임이 막중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좋아, 해볼게. 정말 멋진 축제를 만들어보자. 태우는 먼저 학교 내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멕시코계 학생들, 인도계 학생들, 아프리카계 학생들까지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만들고 싶어. 기획회의에서 태우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 체험, 전통 의상 체험, 언어 배우기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무대에서는 각국의 전통 공연과 현대 문화를 모두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거 완전 좋은 아이디어네. 다른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태우야, 넌 정말 기획자 천재 같아. 태우는 한국 부스 준비에 특별히 신경 썼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복을 여러 벌 준비했고 전통 놀이 도구들도 가져왔습니다. 음식은 김밥, 떡볶이, 호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태권도 시연도 계획했습니다. 축제 당일 학교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했어요. 각국의 국기가 걸리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졌습니다. 태우의 한국 부스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한복 입어보세요. 태우가 외쳤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한국 전통 의상이 이렇게 우아할 줄 몰랐어. 한국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와 딱지치기도 인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발로 차는 거야? 신기하네. 미국 학생들이 제기차기에 도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태권도 시연도 감동적이었어요. 태우가 직접 시범을 보였는데 판자를 발로 차서 부러뜨리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아. 한국 무술이 이렇게 멋있다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태우의 마지막 연설이었어요. 무대에 선 태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년 전 저는 김치 냄새 때문에 부끄러워하던 소심한 한국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제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다른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는 걸. 우리 모두의 다양성이 이 학교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드려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지키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문화도 존중하고 배우겠다고.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친구들이에요. 태우의 연설이 끝나자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태우, 태우. 태우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축제가 끝난 후 지역 신문 기자가 태우를 인터뷰했어요. 한국 문화로 학교를 변화시킨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태우의 이야기가 지역 전체에 알려졌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다른 학교들에서도 태우에게 다문화 축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와서 도와줄 수 있어. 태우는 바쁜 학생이 되었어요. 학기 말이 되자 태우는 학교에서 올해의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교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수상 이유였어요. 그날 밤, 태우는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 처음에는 한국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여기도 우리 집 같아요. 그래, 태우야. 내가 있는 곳이 우리의 집이야. 여러분, 태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태우는 하버드 대학교에 조기 입학했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해서 문화 간 소통 전문가가 되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우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 다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김치 한 통으로 시작된 작은 용기가 결국 한 학교 전체를, 그리고 한 소년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듯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습관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별함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테니까요. 태호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무대에서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감동 실화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호수였습니다.